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RP 잘 투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직 안 던지셨죠? 네, 어제 4,000원을 훌쩍 돌파해줬죠? 가격적인 흐름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존중받기에 마땅한 그런 가치 투자자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말씀을 좀 감히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홍콩에 잠깐 왔습니다. 홍콩의 대학원에서 글로벌 세미나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기관 방문과 좀 세미나 겸 이렇게 좀 학점 이수하는 게 있어서 왔는데,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홍콩 스탁 익스체인지 HKEX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방문증이랑 제 여권이랑 같이 기념 촬영도 좀 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욕이나 런던뿐만 아니라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 그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죠. 이 홍콩의 주식거래소 잘 갔다 왔고, 이 홍콩에 있는 뱅크 오브 차이나타워, 이 건물 자체가 매우 멋있게 생겼어가지고 나중에 홍콩 가면 꼭 보고 와야지 했는데, 어제 이 건물과 함께 이렇게 좀 찍어 왔습니다. 그 옆 건물이 여기 지금 보면은 작게 마크가 좀 보이실 텐데 HSBC,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또 과거부터 영국령을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HSBC가 홍콩에도 물들여 있다라는 거, 또 이 옆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건물이 또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런 건물들을 실제로 봐가지고 감회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또한 어제 잠깐 또 대학교 하나를 방문해가지고 한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엑기스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홍콩에 있는 성시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요런 대학교래요. 들어보니까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명문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국립대학이고, 그 교수님께서 어제 우리 또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왔다고, 반가워, 잘 왔어, 너 스튜던트 교수진들 같이 와서 이제 글로벌 세미나를 한 건데, 이제 이분께서 경영학 쪽 그리고 경제학 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 교수님이시고, 이 크립토 쪽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 홍콩의 Monetary Authority, 홍콩 통화청 프로젝트 앙상블이 좀 보이네요. WCBDC 뭔지 아시죠? 홀스케일 CBDC, 도매용 CBDC의 파일럿 테스트, 리플과 짝꿍이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늘 강조드렸고, HSBC의 오리온 플랫폼을 통해 2015년 1월서부터 이제 그들이 점점 디지털 자산을 맡겨주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은 리플과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장표입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앙상블부터 좀 가볼까요? 홍콩은 CBDC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CBDC 샌드박스 프로젝트 앙상블을 출시했었죠. 여기에는 중국의 국유은행들 뿐만 아니라 HSBC,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트 디지털 파이낸스 그룹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끼리 CBDC뿐만 아니라 RWA 활용도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샌드박스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도 나온 것처럼 WCBDC잖아요. 도매용 홀스케일 CBDC 같은 경우 이 앙상블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끼리 여러가지 커뮤니티도 구축하고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리플은 과거부터 홍콩의 CBDC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토크나 RWA 섹터를 돕기 위해서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 리플사의 CBDC 플랫폼 자체로서 이미 홍콩의 중앙은행 그리고 공식 통화청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HSBC의 오리온 플랫폼, 사실상 HSBC도 과거부터 리플 원장을 뭐라고 인용했죠? 국경 간 결제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실제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the Capital Market이라고 하는 하나의 논문을 통해서 리플 XRP를 Real Time Cross Border Settlement,
국경 간 결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소개하면서 이미 그들은 DLT, 분산 원장을 통해 굉장히 빠른 금융에 대한 인프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아까 장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HSBC의 오리온 플랫폼을 통해 올해 1월서부터 이 고객들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된다. HSBC는 과거부터 디지털 자산 보관, 코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죠. 누구랑 손잡았는지 보게 된다면 리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 팩트를 다시 한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2013년 5월 달이었죠. 2억 5천만 달러, 하나 기준 대략 한 3,300억 원의 스위스의 암호화폐 보관 플랫폼 이 메타코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지금 이 메타코를 통해 HSBC와 손을 잡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들이 인수했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는 최근에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했다라는 거. 왜 자꾸 메타코, 리플 커스터디가 이런 전통 금융권과 손을 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그들이 찍어내는 RLUSD에 대한 영향력과 병렬적으로 함께 발전하고요. 그 뒤에 백엔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의 유틸리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 퍼즐 반드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토크나이즈드 본드라고 해가지고 홍콩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약 3년 동안 지금까지 이 토크나이즈드 본드, 이 토큰화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가지 이정표를 밟아왔다라는 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리플은 친정부 기조를 강조하며 홍콩과 매우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CBDC 자산 토큰화 의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주식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 본드죠, 채권의 토큰화를 꾸준히 리플 원장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디지털 홍콩 달러 1차 실험과 2차 실험까지 모두 다 끝냈었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HSBC, 항생은행, 농업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등등 다 들어가 있었는데 리플사가 단독으로 블록체인 회사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1차 실험뿐만 아니라 2단계 테스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 1년 정도 있다가 1차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에 2단계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리플사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사실상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미 그들은 BIS, IMF, 월드뱅크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으며 리플 원장 그리고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 그것이 지금 ISO 20022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결제 파이프라인 중에 특히나 도매용 CBDC의 유틸리티에서는 이 친구를 빼놓고는 돈이 이동될 수가 없게 설계를 해놨다. 강조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BIS 국제결제은행이 주도했던 오런 프로젝트 역시 그들이 과거부터 이 HKD죠. 홍콩 디지털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부분의 일환이었다. 또한 홍콩을 기반으로 한 푸본뱅크 역시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토큰화 시범 사업에 이 홍콩의 CBDC를 활용하고 있다. 이제 그들 또한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홍콩 CBDC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BIS의 입김에 따라서 이 센트럴뱅크, 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커런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의 발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심축 자체를 금융기관 그 윗단에 있는 여기 보이세요? 바젤위원회라든지 FSB 금융안정위원회라든지 IMF라든지 BIS와 같은
국제 기구들의 포커스를 딱딱 맞추면서 앞으로 CB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점점 제한된 규제를 통해서 이와 융합되며 우리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그룹 1과 그룹 2, 이 바젤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준, 굉장히 전통적이고 제한된 규제, 그리고 인정된 스테이블 코인만 그룹 1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는 그룹 1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교수님께서는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IMF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지금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짚으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반드시 불어올 필요가 있고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이 웹 3.0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저희한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이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이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 따로 찾아가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앙상블 프로젝트 그리고 홍콩 금융청에서 했던 그 CBDC 파일럿 테스트에 혹시 리플사랑 손잡아서 리플의 원천 기술을 공급받은 그 이력을 알고 있으시냐 했더니 오브콜스 당연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냐, 본인은 딱 3가지 코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요, 두 번째 XRP, 그리고 세 번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걸 보여드리지 않았어도 짐작을 하셨겠죠? CBDC의 세상, 그분은 확신하시고요. IMF, BIS, 바젤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XRP와 XLM에 대한 진가를 알고 계시더군요. 이분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교수님께서는 찐이시구나, 이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점점 이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뒤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행사 직원분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중국에 대한 부자들, 홍콩 부자들은 자금을 우회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크립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아마 이번 알트 시즌에 중국 시장에 개방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라도 중국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높은 퀀텀 점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SFC, 미국에는 SEC가 있다면 홍콩에는 SFC,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이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VATPS라고 불립니다. Virtual Asset Trading 플랫폼의 약자인데, 이 OSL이 첫 번째로 승인을 받았죠. 2020년 12월 15일 날 실제로 SFC 증권선물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승인받은 디지털 암호화폐 플랫폼이 OSL 디지털 거래소이다. 그 밑에 뭐 해시키 등등 해가지고 쭉쭉쭉 있죠. 제가 캡처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리스트업들이 SFC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쭉쭉쭉쭉 내려가 있습니다. 전 이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는 OSL 디지털 증권 유한회사, 실제로 이 거래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내부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천천히 견학하면서 인사이트를 늘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핀테크 MBA 과정에서 홍콩에 글로벌 세미나를 왔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 그리고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CBDC,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토큰화, 웹 3.0의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어느 기사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 모니터리 어토리티, 홍콩의 통화청의 공식 논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E는 일렉트로닉, 전자, 이제 보이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홍콩 달러에 대한 전자식,
즉 CBDC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파일럿 프로그래밍을 해왔다. 어떤 은행들, 어떤 핀테크 회사들, 어떤 블록체인이 탑재가 됐는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답지가 나와져 있다라는 거. 도매용 CBDC를 옮길 때 프로젝트 앙상블, BIS의 프로젝트 오런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CBDC의 세상에서 유틸리티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뭐 안티 CBDC 받아들인다고요? CBDC를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던데 저는 200% 말바꾸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 회사들, 어떤 기관들인지 다 공부한 바가 있죠? 원천 기술은 리플의 CBDC 플랫폼으로서 지금 현재 그들이 프라이빗 원장을 통해 꾸준히 몇 년 동안, 수개월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다. 코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한 베스트 댓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그동안 힘들게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600개 정도 XRP 모은 게 있었는데 급전이 좀 필요해가지고 대략 4000개를 매도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아쉽네요.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그쵸? 그래도 손절이 아니라 수익 중에 익절해가지고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장 중에 매도한 거라 너무 아쉽네요. 좀 급하게 급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로 열고 저는 수개월 동안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왔다라고 하시네요. 남들은 월급 쓰고 생활비 다 쓰고 살 거 다 사면서 코인 투자할 돈 없다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배달 일을 뛰면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뛰시면서라도 XRP의 적금형으로 한 달에 5만원,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모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존경심을 좀 먼저 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6,000개 정도 지금 남아 있으신 거잖아요. 1,600개 중에 4,000개 파신 거면요. 그쵸? 본인의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 물량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익절 타이밍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막 많이 질문을 주세요. 지금 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많이 오르던데 제가 조금 시드를 넣어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반드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사의 소송이 왜 전혀 의미가 없는 하나의 시간 끌기인지, 정말 CBDC의 세상이 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리플 원장의 개념과 리플 네트워크와 XRP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RLUSD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서는 어떤 친구가 백엔드에서 활용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XRP를 통해 부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머니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60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최근에 크립토 위크를 통해 지니어스 액트다, 클리어리티 법안이다, 안티 CBDC다, 강경파 때문에 지금 잡음이 좀 있었죠. 우리 통과 안 시킬 거야, 싸우고 트럼프 화내고 난리 났죠. 결국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 먼저 차근차근 통과를 시키면서 그들이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여유 알트 시즌 천천히 자본 만들었어, 조정 주고 있어, 여유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꾸준하게 DCA 하시는 거 본인의 리듬에 맞게 가져가 주시고요. 투량 잘 지키면서 펀더멘탈에 기반한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CME의 XRP 선물 상품에 벌써부터 16억 달러의 거래량이 돌파하고 있는지, 현재 기관들 온체인 지표를 미뤄보았을 때 이 친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관들이 이제 슬슬 대놓고 매집하고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집중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홍콩에 이번 주까지 있는데요. 혹시라도 또 좋은 소식이라든지 유익한 내용 있다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잘 마무리하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